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기와와 묵향이 어우러진 서울 북촌의 한적한 골목. 이곳에 대한민국 한정식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수림이 고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50년간 변하지 않는 정성이라는 가치 하나로 전통의 맛을 지켜온 한식의 대모, 박선옥 명인의 왕국입니다. 그녀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한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굳건히 닫혀있던 그녀의 세계로 낯설고도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 지영의 결혼 소식. 그리고 그 바람의 중심에는 그녀의 인생 전부를 뿌리째 흔드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과 딸의 미래를 걸고 누구도 모르는 위험하고도 절박한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민준. 전통과는 거리가 먼 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한 거리에서 눈과 입을 현혹하는 퓨전 레스토랑 마루를 이끄는 젊은 스타 셰프입니다. 텔레비전 속 그는 화려한 불꽃과 알 수 없는 거품, 핀셋으로 음식을 장식하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박선옥 명인의 눈에 그는 정성이라는 근본은 없이 그저 화려한 기술로 음식에 장난을 치는 뿌리 없는 광대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방식, 즉 재료를 고르고 다듬는 손길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법을 보고 배운 딸 지영이 하필 저런 깊이 없는 남자를 택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크나큰 충격이자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가 노리는 것은 딸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일군 수림의 명성과 그 유산일 것이라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딸, 그리고 자신의 사활. 그 자체인 수림을 저렇게 근본 없는 사내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강남의 마루에 한 명의 지원자가 찾아옵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리가 굽은 노인, 김복순. 부스스한 흰머리에 어눌한 말투, 심지어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어 행동이 느리고 자꾸만 잊어버린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정식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선옥 명인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주방보조원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것입니다. 매니저는 당연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에서 사고라도 칠까봐 고용을 망설였지만 이력서를 물끄러미 보던 최민준 셰프는 의외로 덤덤하게 그녀를 받아들이라 말했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채소를 다듬거나 설거지하는 가장 쉬운 일을 맡기라며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마루의 주방에서 시작된 복순 할머니, 즉 박선옥의 잠입 생활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보낸 수림의 고요하고 정갈한 주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외국어와 은어로 소리를 지르고 음식은 진득하게 고아내는 과정 없이 시뻘건 불길 위에서 순식간에 조리되거나 차가운 액체 질소로 급격하게 얼려졌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재료와 교감하며 정성을 들이는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자극적이고 또 가벼웠습니다. 선옥은 역시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런 곳에서 나오는 음식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시험을 위해 일부러 가장 바쁜 순간에 발을 헛디뎌 접시 한 무더기를 바닥에 깨뜨려 보았습니다. 주방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이 쓸모없는 노인이라며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힐끗 돌아볼 뿐 복순 할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직원에게 조용히 다치지 않게 치우라고,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쉬시라고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착함에 선옥은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은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으며 최민준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분명 선옥이 경멸하는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화려한 불쇼를 선보이고 젊은 직원들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조리법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업이 끝난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자정이 넘도록 새로운 소스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미간을 찌푸린 채 맛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배달된 식자재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그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실수로 태운 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 그것으로 직원 식사용 육수를 끓여내기도 했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음식에 대한 지독한 성실함. 그것은 선옥이 생각했던 근본 없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지에서만 난다는 아주 귀한 자연산 송이버섯이 대량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클과 소립향을 그대로 머금은 손질부터 극도의 세심함을 요구하는 최상급 식재료였습니다. 선옥은 민준이 이 귀한 재료를 어찌 다룰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은 가장 어린 막내 요리사에게 손질을 지시했습니다. 젊은 요리사는 귀한 송이를 마치 시장에서 파는 양송이버섯처럼 칼로 밑동을 툭툭 잘라내고 물에 씻으려 했습니다. 버섯의 향이 물에 씻겨 나가고 칼날의 결이 뭉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던 선옥, 복순 할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요리사의 손에서 송이버섯 하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칼이나 물 한 방울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젖은 면포와 자신의 손톱만으로 버섯에 묻은 흙을 결을 따라 섬세하게 털어내고 껍질은 살짝 긁어내듯 벗겨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는 것도 잊은 채 수십 년간 몸에 밴 장인의 손놀림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송이버섯은 그 향과 질감을 완벽하게 보존한 채 깨끗하게 손질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을 비롯한 주방 전체가 방금 전까지 치매 노인이라 여겼던 복순 할머니의 경이로운 손놀림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치매 걸린 노인을 처음으로 날카롭고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무언가를 간파한 듯한 깊은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선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신분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존중을 담아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 손질법을 어떻게 아시는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선옥은 순간 당황하여 아주 오래전 젊었을 적에 버섯 시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민주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방 전체에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마루의 모든 송이, 손질은 오직 복순 할머니만 담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식당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늑한 자리에 그녀만을 위한 개인 작업대를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마치 스승의 시연을 지켜보는 제자처럼 순수한 경외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가장 바쁜 저녁 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식당가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음식 평론가가 VIP 손님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민준의 화려한 요리 하나하나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소스가 너무 자극적이다. 재료의 조화가 어지럽다. 깊이가 없다는 혹평이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주방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론가는 메뉴판을 덮으며 조롱 섞인 요구를 던졌습니다. 혹시 이 화려한 퓨전 레스토랑의 셰프가 할 줄이나 안다면 가장 단순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의 된장찌개나 하나 끓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퓨전 셰프의 뿌리를 시험하고 모욕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요구였습니다. 주방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루는 퓨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샐러드용 일본식 미소 된장은 있었지만 찌개를 끓일 구수한 한국의 전통 된장 따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하며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나섰지만 최민주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주방을 둘러보던 중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복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그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체면과 레스토랑의 명예를 걸고 이 미스터리한 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기로 한 것입니다. 최민주는 복순 할머니 박선옥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스타 셰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뢰되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저를 단 한 번만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송이를 다듬던 할머니의 손을 보았다고 그건 평범한 손이 아니며 그 손에는 자신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 오만한 손님에게 음식의 진짜 맛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부디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선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작 주방 구석에 침에 걸린 보조원인 자신에게 저 악명 높은 평론가의 요리를, 식당의 운명이 걸린 요리를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만이 아닌 진심 어린 절박함과 셰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방을 둘러보며 간단한 재료 몇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국물용 멸치 몇 마리 말려두었던 무청 시래기, 그리고 다듬고 버리려던 자투리, 채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방 창고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선반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던 작은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민준이 지난 3년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남몰래 숙성시키고 있던 그만의 비밀스러운 실험용 된장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저 항아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고 소박한 뚝배기 하나가 불 위에 올랐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떨리던 손이 지난 50년간 수백만 번을 반복했을 정교한 장인의 몸짓으로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는 없었습니다. 멸치를 볶고 시래기를 무치고 된장을 푸는 그 모든 과정에 오직 시간과 정성으로 맛을 한 겹 한 겹 정직하게 쌓아 올릴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마루의 평소 새콤하고 자극적인 냄새와는 격이 다른 깊고 구수하며 마음을 울리는 짙은 된장 향기가 주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신성한 종교 의식이라도 목격하듯 경외심 가득한 표정으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보조원이 요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위대한 대가가 펼치는 살아있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평론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 숟갈을 뜨는 순간 끝없이 불평을 쏟아내던 평론가는 거짓말처럼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땀을 흘리며 찌개를 비워냈습니다. 식당을 떠나기 전 평론가는 셰프를 보자고 청했습니다. 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나가자 평론가가 물었습니다. 그 찌개 당신이 끓인 것이냐고.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것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한 스승님께서 끓여주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평론가가 떠나고 민주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순 할머니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제 식당을 구해주셨고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다시 설거지통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굳은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민주는 오픈 전 직원 식사 시간에 약혼녀인 박지영을 마루로 데려왔습니다. 직원들과 격이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밝은 얼굴로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다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새로 온 주방 보조 복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분장과 부스스한 머리, 구부정한 자세로 위장을 했지만 평생을 함께한 딸이 어찌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지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어제와는 또 다른 이유로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지영과 복순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순식간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이를 다듬던 신의 손길, 자신이 숨겨둔 된장 항아리의 위치를 알았던 것, 그리고 평론가를 압도했던 그 찌개의 맛까지. 복순 할머니의 정체를 깨달은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굽혔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벗고 머리를 덮고 있던 지저분한 머리망을 풀었습니다. 주방 보조 김복수는 사라지고 수림의 여왕 박선옥 명인의 위엄 있는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알겠다는 기묘한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냐고 절규했습니다. 선옥은 눈물 짓는 딸을, 그리고 참담한 표정의 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내 딸을 홀린 남자가 과연 어떤 위인인지 그 근본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존중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저를 불신하고 경멸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수림의 명성이나 유산을 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일군 유산을 누구보다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지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동시에 음식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선옥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자네의 그 뿌리도 없는 음식처럼 자네의 마음도 가볍기 짝이 없겠지. 그 말에 민주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님처럼 대단한 뿌리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고아로 자라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찬물에 라면을 부숴 먹고 컸습니다. 저의 유일한 뿌리는 지독한 배고픔뿐입니다. 주방 직원들은 처음 듣는 그의 고백에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이, 그 지독한 허기가 음식은 무엇보다 따뜻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퓨전 요리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돌아갈 집도 그리워할 어머니의 손맛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새로운 집밥의 따뜻함을 만들어주려는 자신의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겨두었던 그 된장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된장은 보육원에서 아주 가끔 자신을 돌봐주셨던 한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찌개 맛.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억하는 정성의 맛을 재현하려 지난 3년간 묵혀온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민주는 선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끓여주신 그 찌개에서 바로 그 맛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요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가장 오래되고 유일했던 따뜻한 기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주방에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선옥은 어떠한 거짓이나 꾸밈도 없는 최민준의 진실된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눈 속에서 그를 지금껏 버티게 한 지독한 배고픔과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만의 정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가 만들던 요란한 퓨전과 자신이 지켜온 전통은 서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집밥이라는 같은 온기를 찾기 위해 걸어온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뿔이 없음이라 경멸했던 그 배고픔이야말로 그의 요리를 지탱하는 가장 깊고도 절박한 뿌리였음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완고한 편견과 오만이 그 순간 봄눈처럼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긴장으로 살짝 비뚤어진 그의 셰프복 옷깃을 스승이 아끼는 제자를 대하듯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듯 다정하지만 엄격한 손길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된장은 맛이 제법 들었다. 하지만 손님상에 내려면 아직 2년은 더 묵혀야 해. 그리고 어제 멸치를 볶을 때 처음부터 불이 너무 셌어. 그것은 비난이나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정식 명인 박선옥이 자신의 사위이자 새로운 제자인 셰프 최민준에게 건네는 따뜻하고도 묵직한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험이 끝나고 비로소 자신이 한 사람의 셰프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주방에서의 은밀하고도 치열했던 시험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몇 달 뒤 북촌의 수림과 강남의 마루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박선옥 명인이 수십 년간 지켜온 깊은 정성의 육수와 최민준 셰프가 배고픔 속에서 피워낸 혁신적인 요리가 하나의 그릇에 담겼습니다. 그것은 9세대에게는 익숙한 위로를, 신세대에게는 가슴 뛰는 감동을 주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맛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 봅니다. 진정한 정성이란 낡고 오래된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상대를 향해 따뜻함을 전하려는 마음 그 자체임을 말입니다. 결국 세대와 세대를 잇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잇는 것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조리법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서툴고 때로는 낯설고 달라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서로의 가장 깊은 진심을 기꺼이 알아보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